해외 포럼에 올라온 한국의 1960년대 사진에 해외 네티즌들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60년대 청계천을 보여주는 이 사진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현저히 대비가 되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거의 미친 듯이 발전한 거야. 한국은 북한보다 가난했어. 이 모든 게 30년 동안 바뀐 거다. 마치 지금의 필리핀 같다. 한국 과거의 모습이 북한, 필리핀의 현재를 보는 것 같다라며 안타까움의 한탄과 감탄, 부러움 등의 다양한 반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바라보던 해외 시선은 달랐습니다. 1945년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불과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50년 갑작스런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한국전쟁 발발이 되며 끝났다고 생각했던 암흑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3년 1개월이라는 긴 전쟁의 시간에 한국의 모든 곳이 잿더미로 변하고 문화재산이 훼손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사상자로 인명피해가 극심했습니다. 땅덩어리가 작고 기술력, 인력,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조차도 없었기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암흑,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러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들로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는 필리핀, 가나보다도 발전의 기대치가 낮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을 정도였는데요. 6.25 인천 상륙작전으로 한국전쟁에 큰 도움을 준 메가더 장군조차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100년 안에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나라라고 했죠.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 절반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G20에 들며 단기간 발전을 하였고 60년간 한국의 GDP는 409배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으며 가망이 없다던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겪던 최하위의 후진국에서 최상위의 국가로 급성장한 나라가 된 한국을 본 시선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죠. 메가더 기념관 사무국장 윌리엄 데이비스는 한국의 전후 발전상을 본다면 무덤에서 메가더 사령관이 일어나 춤을 출 것이라며 오늘날 한국의 모습은 메가더 사령관이 모든 것을 바쳐 지키고자 한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폐허에서 일군 한강의 기적, 한국이 경제대국 사이에 위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식민 지배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 바쳐 대한 독립을 외치고 침략받은 한국을 지켜내기 위해 전투에 임하며 꿈이란 오직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었을 뿐들, 그 험난했던 암흑기를 버티고 지켜내준 순국 열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틀 후면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참전 용사분들에게는 청춘을 바친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기억을 후회스러움이 아닌 한 나라를 지켜낸 일평생의 자랑스러움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전쟁임에도 한국인에겐 잊혀져 가고 있는 전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뉴스 채널의 인터뷰에서 6.25는 잊혀진 전쟁이라는 주제로 거리에 나가 한국 전쟁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6.25는 북침이다 혹은 1940년에 일어났다는 답변들도 많을 정도로 무지하고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사 결과 발발 연도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40%가 넘는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전 용사는 월 20-30만원의 보조금으로 전쟁의 후유증 치료도 못한 채 턱없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던 희생의 결과는 결국 잊혀짐이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한국 전쟁을 The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매년 해가 갈수록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는 줄어들고 6.25에 대한 글의 반응조차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매 젊은 세대들에게 맞춘 태극기, 무궁화가 그려진 한국적인 제품들이 판매 개수, 판매량이 늘어가고 독립운동가분들을 기리는 후원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6.25 전쟁을 언급하는 단체들이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중요한 법정 기념일의 관심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또 무관심 속에 지나쳐갔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젊은 세대들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컵이 SNS에 올라오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보기엔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한 검정색의 컵, 곧이어 뜨거운 물을 컵에 붓자 어두웠던 검정 컵에서 흰색으로 바뀌며 태극기가 나타납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었던 전쟁 당시의 대한민국을 검정색의 암흑기로 표현하고 한국 참전 용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16개국 참전 용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의 헌신으로 밝혀준 대한민국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특이한 발상을 보인 기업은 라카이 코리아. 라카이 코리아는 이전부터 다른 기업에서 시도하지 않은 방식, 독특한 기획으로 진실되고 거리낌 없이 역사를 알리며 세계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일 기념으로 출시한 태극기 각인된 운동화에 상세 맨 상단 이미지를 일본 731 부대 사진을 넣었으며 제7광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알리며 모르는 한국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제품 박스 QR 스티커에 영상 링크를 삽입하기도 하고, 첫 출시했던 팔찌에는 일본 헌병에 의해 팔을 잃은 잊혀진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담아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기지 말고 이제 우리 손으로 독도를 지키자고 하기도 하며, 현재는 6.25 16개 참전국을 마음속에 각인하자며 레이저 각인으로 팔찌에 16개의 모든 참전 국가의 국기를 넣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선보인 머그컵도 해외 사이트에 판매하며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며 먼 해외에서도 청춘을 바쳐 싸운 헌신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해외 참전 용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6.25 참전 용사에게 모자와 조끼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머그컵에 태그 문양이 아닌 독도가 새겨진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다른 6.25 전쟁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땅 독도를 잃을 뻔했다는 걸 아시나요?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틈타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침탈행위가 시작되었는데, 잦아지는 침탈 행위에 33명의 민간인 대원들이 의병을 조직해 일본의 독도 불법 침입을 저지하고 우리의 영토 표지판 설치, 등대 설치 등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단절없이 이어지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7광구 머그컵, 독도 머그컵을 공개하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다 라는 라카이 코리아에서 이전부터 행해온 제7광구 영토에 관해 알리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독도를 알리며 인지도가 더 높았던 옆나라의 미움을 샀지만 굳건한 국내의 신뢰를 얻었고, 5.12 티셔츠를 판매하던 라카이 재팬으로 인해 오히려 5.12 티셔츠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 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 3년의 적자라는 위기 동안 꾸준히 행해온 덕분에 이제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고, 잊혀진 독립운동가에 대해 해외에 알려오다가 여러 해외 언론사에서 주목을 했던 기업, 한국인의 발전 성장은 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커져가고 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25 70주년 한국의 발전을 이루기까지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트리블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베의 경제정책 물물 교환 시스템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베노마스크를 고기와 과일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물물 교환 경제가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경찰도 난처해 하고 있는데 이 무슨 황당한 소식인지 일본 언론에서 주의를 요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노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있는 수거함에 기부하거나 일부 가게에서 할인권과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게들은 고기나 과일로 직접 물물 교환하게 되면서 도리어 장사가 잘 되고 기부하는 가게라는 이미지를 얻기도 합니다. 아베의 최고단수 경제정책 아베노마스크를 활용한 물물 교환 경제체제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역시 아베입니다. 후쿠시마시의 술집도 아베노마스크와 500엔권의 식사권을 교환해줍니다. 이렇게 회수한 마스크는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획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용할 마음이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하다는 곳도 있다. 가게도 어렵고 해서 손님 유치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다. 라고 가게 주인은 밝혔습니다. 하마마츠시의 고기 판매점에서는 아베노마스크 한 장에 고기 100g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수거한 860매의 마스크는 필리핀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마스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불쌍한 필리핀 사람들도 도울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카야마시의 중앙 도매시장에서는 아베노마스크를 가지고 오면 양파와 과일 등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한 사람들은 너무 기쁘다. 마스크는 이미 약국 등에서 구매를 했다. 늦게 도착한 아베노마스크는 필요 없어서 물물 교환을 했다. 라고 했습니다. 가게들도 이렇게 물물 교환 등으로 장사도 잘 되고 해서 이런 가게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다 소화되지 못한 아베노마스크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시가현 동사무소에서는 아베노마스크의 수거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스크가 충분하다, 아베노마스크는 필요 없다, 기부하고 싶다 라는 전화가 계속 걸려왔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동사무소는 C19 사태가 다시 폭발할 것을 감안해서 3만 장의 아베노마스크를 비축하고 있는데 아주 복잡한 상황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베가 아베노마스크를 활용한 물물 경제 체제를 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스크를 만든 것이 문제겠죠. 아베가 의욕이 넘쳐서 너무 많은 마스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베의 최고단수 경제체제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더 품질이 좋고 싼 가격의 마스크가 계속 들어오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일본 기업들도 더 좋고 싼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니클로에서 에어리즘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스토어에서 매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샤프와 미즈노, 요넥스와 의류 업체들도 생산에 참가하면서 선착순 신청과 추첨이 업체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양품 등의 일부 업체는 매장에서 선착순 판매를 하면서 일부러 줄을 세우는 영업 전략도 시행하고 있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팀들도 팀 마크가 들어간 마스크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매 일정이 속속들이 공개되면서 아베노 마스크는 물물 교환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아베노 마스크는 물물 교환용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체 시장 경제를 구축해가는 꼴이죠. 업체들은 기부하는 가게라는 이미지를 위해 아베노 마스크를 가지고 오면 물물 교환해주는 시장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노 마스크를 활용하는 물물 교환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는 식으로 기부도 하고 가게 장사에도 잘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물물 교환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게 된 것입니다. 일본 검색 사이트에서 아베노 마스크 기부라고 검색을 하면 수십 개의 가게들이 나오면서 고기와 야채, 과일부터 술까지 교환할 수 있는 곳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물물 교환 경제가 활성화되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섰습니다. 가게 등의 경찰이 연락을 한 것인데 불법 행위입니다 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고물영업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고물상의 신고를 의무화한 법에 딱 걸린다고 하네요. 경찰 입장에서는 법률 위반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범죄 혐의 조사차 가게를 방문한 경찰관들은 사용하지 않는 마스크를 상품이나 할인권과 교환하고 그것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고물상 면허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고물영업법은 중고 물품이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거나 다른 물품권과 교환을 쉽게 방치하면 도난 물품 등이 쉽게 유통될 수 있고 결국 범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 물품의 판매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즉, 무상으로 기부받고 무상으로 기부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권과의 교환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가게 주인들은 난감하다, 어려운 때에 조금이라도 장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필요 없는 아베노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어서 좋았기에 추진한 것이다. 일단 마스크와 할인권 및 상품권과의 교환은 중지하겠다. 계속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불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래도 아베노 마스크의 반입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필요한 것에 기부하도록 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가게에서는 그나마 아베노 마스크를 기부받으면서 겨우 장사가 되는 정도라서 다행이었다. 불법 행위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 라며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기호현의 미노시에 있는 한 여행사는 지금까지 여행권 500엔권과 교환해줬다. 예약이 한 명도 없는 이때에 여행권으로 조금씩 연락이 오던 중이었다.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불법 행위에 대한 서명을 하고 왔다. 경찰의 설명은 고물영업법 위반이라고 했다. 경찰의 지도를 받고 결국 2만엔의 비용을 들여서 고물상 영업 신청을 했다. 그런데 꼭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 정말 억울하다 라고 항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놈의 고물 아베노 마스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인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려운 때에 기부하는 가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영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가게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또 뒤늦게 도착한 아베노 마스크는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할 정도인데 가게에서 고기와 과일 등으로 교환해준다니 좋아했던 일본 국민들도 어이가 없겠네요. 아베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아베노 마스크 물물 경제 체제가 고물 영업법 때문에 좌초될 판입니다. 고물 영업법에 아베노 마스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고물이다 라는 조항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 아베와 일본이네요.